안녕하세요. 토사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트렌드를 준비했습니다. 2024년부터 붐이 되었던 러닝,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2025년 러닝은 돌아온 게 아니라 변신했습니다. 이제 러닝은 더 이상 운동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조용히 하지만 깊게 변해버렸죠. 예전엔 운동화 하나 신고 나가서 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러너들은 러닝크루를 고르고 앱으로 경로를 설계하고 러닝 룩을 코디하고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또 공유합니다. 기록이 곧 컨텐츠고 땀은 피드가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운동의 개인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체계화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동은 더 이상 체력 관리가 아니다. 운동은 자기 인식을 구성하는 문화적인 활동이 되었다. 정확하죠. Z세대, MZ세대 그리고 심지어 40대 러너들까지도 러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겠죠. 건강을 챙기려고 뛰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진짜 이유는 다양합니다. 무언가를 이겨내려는 사람들, 나를 증명하려는 사람들, 혹은 단순히 멈추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건 숫자로도 증명돼요.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러닝화 시장 규모는 약 1억 7천만 달러, 그중 비운동 목적 구매 비중이 46%에 이릅니다. 즉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달리기보다는 러닝의 정체성을 먼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진화하는 러닝 트렌드의 핵심 변화들, 러닝화 계급도, 그리고 브랜드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이퍼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러닝은 왜 진화했는가, 사람들은 왜 또 뛰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러닝이 새로운 소비 코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우선 첫 번째 변화는 러닝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몇 분 뛴다? 몇 칼로리 태웠다가 러닝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2025년 지금은 러닝은 이런 표현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은 이 코스로 한 바퀴 돌았어요. 이 정도 심박수면 스트레스 많이 쌓인 날이에요. 요즘은 새벽 러닝이 저랑 잘 맞아요. 즉 숫자가 아닌 감정과 취향, 경험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러닝이라는 활동이 운동에서 경험 기반 라이프 스타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은 러닝 커뮤니티의 성장과도 깊게 맞닿아 있어요. 요즘 러닝크루 들어보셨죠? 혼자 뛰지 않습니다. 지금은 함께 뛰고 함께 업로드하고 함께 기록을 공유하는 시대예요. 서울 성수동, 한강 반포, 제주 애월, 부산 광안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러닝크루들이 브랜드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크루들은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닙니다. 브런치 모임, 굿즈 제작, 플레이리스트 공유, 러닝 전용 커스텀 향수까지. 이건 하나의 러닝 커뮤니티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랜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나이키는 NRC라는 전용 커뮤니티 앱을 통해 유저들의 루틴과 기록을 습관화하고, 스트라바는 코스를 공유하고 비교하면서 경쟁 아닌 관계의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러닝의 플랫폼화입니다. 이 구조 안에 데이터는 관계를 만들고 기록은 사회적인 신호가 됩니다. 러닝이 운동을 넘어서 소셜 네트워크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러닝화 시장입니다. 2025년 들어 가장 화제가 된 러닝화 5개의 모델 살짝 짚고 넘어가죠. 이건 뒤에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요. R6, 노바블라스트 4, 퍼포먼스와 패션 모두를 잡은 2025년 S급 러닝화, 포카 본디 9, 장거리 러너와 트레일러들의 선택, 뉴 발란스 퓨이셀 SC 트레이너, 중상급자들을 위한 속도형 러닝화, ON 클라우드 몬스터, 쿠셔닝과 존재감 모두를 강화한 신흥 강자, 살로몬 XT6, 러닝을 넘어 고어 프로 스타일로 확장 중인 브랜드 아이콘. 각각의 러닝화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러너들의 정체성과 태도, 미학적인 취향까지 담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제 사람들은 이 신발로 몇 킬로를 뛸 수 있느냐보다 이 신발로 어떤 날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먼저 묻는다는 겁니다. 결국 러닝은 뛰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닝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트레일 러닝입니다. 이건 단지 산길을 달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도시 밖으로의 탈주, 자연과의 접속, 감정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트렌드예요. 강원도 인제, 제주도 송악산, 서울의 북한산 둘레길까지 트레일 러닝 코스는 점점점 다양해지고 참가
참가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참가자 비율이 높아진 것도 눈에 띕니다. 자연 속에서 내 속도를 찾은 경험, 그건 단지 운동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러닝을 시작했다가 트레일 러닝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속도보다 감각, 거리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죠. 이걸 조금 더 넓혀보면 다음 키워드는 런트립이 등장합니다. 여행 가서 뛴다는 개념은 처음엔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지금은 러너들의 대표적인 루틴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이판 마라톤은 단순히 대회가 아니라 휴양과 러닝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하이브리드 컨텐츠로 자리 잡았고, 제주 런트립은 SNS상에서 가장 많이 저장되는 여행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이런 흐름은 운동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러닝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런트립에는 지도보다 감정이 담깁니다. 달리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공기를 마셨는지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들었는지가 여행의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피지컬이 아니라 정서적인 러닝이라 봐야 되겠죠. 맥킨지 앤 컴퍼니의 퓨처 오브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정신건강과 감정 조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웰빙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러닝이나 요가 같은 루틴 중심 운동을 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Z세대는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감각적인 루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운동을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된 행위로 재정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인식의 변화는 러닝을 피트니스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철학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닝은 피지컬 데이터보다 심리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데 더 가까워졌습니다. 심박수보다는 몰입도, 속도보다 정서적인 안정감. 애플워치, 가민, 스트라바 모든 기기들이 이제는 당신의 정신 상태를 읽어주는 센서처럼 기능을 하죠. 우리가 달리는 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루틴이 되었거든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요즘 사람들이 러닝화를 고르는 기준 과연 무엇일까요? 기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앞서가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감성, 그리고 어떤 나를 보여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러닝화는 신발이 아니라 정체성의 미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25년 러닝화 시장을 브랜드별로 러닝화 계급도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S급은 퍼포먼스와 미학의 양립이 가능한 제품들로 모아봤습니다.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4.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신고 패션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러닝화입니다. 달리기 좋은 신발과 잘생긴 신발의 경계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찾은 신발이기도 하죠. 두 번째, 뉴발란스 퓨이셀 SC 트레이너. 탄성, 반발력, 그리고 무게감까지 최적화된 고성능 신발입니다. 게다가 2025년 컬러웨이들이 하나같이 예뻐요. 러너의 감성과 과학이 만난다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호카의 본디9. 가장 쿠셔닝이 풍부한, 하지만 스타일은 가장 미니멀한 직장인을 위한 장거리 러닝화로도 불립니다. A급은 신흥 강자 브랜드인데요. 감각적인 플레이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ON의 클라우드 몬스터인데요. 클라우드 쿠셔닝과 시그니처 곡선 미드솔, 도심을 뛰는 러너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신생 명품 브랜드자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살로몬 XT6인데요. 트레일 러닝용 러닝화인데 지금은 런던부터 홍대까지 거리에서 패션으로 더 많이 소비되는 제품입니다. 고어프로 스타일을 이끈 1등 공식이기도 하죠. 이 계급도는 노협찬 저희 채널에서 정리한 거고요. 단순히 기능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러닝화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태도, 어떤 분위기, 어떤 메시지를 소비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러닝화는 얼마나 오래 뛸 수 있는가 보다 어떤 이미지로 나를 말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식스는 키코 코스타디노브와의 협업을 통해 러닝화의 하이 패션화를 이끌었고, 뉴발란스는 조 프레시 굿즈, 에임 레온도르 같은 콜라보를 통해서 스트릿 플러스 퍼포먼스 시장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살로몬은 트레일 러닝을 기반으로 아예 도시의 탐험가라는 컨셉으로 리브랜딩 중이고요. 오해는 스위스 디자인을 기반으로 미니멀리즘을 이식한 퍼포먼스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습니다. 2025년 러닝화 시장은 지금 운동성과 신미성의 하이브리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마치 클래식 수트와 러닝화를 함께 매치하는 것처럼 지금의 러닝은 움직이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러닝
러닝은 이제 운동이 아니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방식의 철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러닝 트렌드, 그 중심에는 언제나 Z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는 러닝화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러닝화를 선택하죠. 러닝은 지금 개인의 미학이 반영된 콘텐츠이자 데이터 기반 루틴으로 진화 중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며 뛰는지, 어떤 앱으로 루트를 짜는지, 어떤 크루와 함께 달리는지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피드가 되고 브랜드 스토리의 일부가 되죠. 실제로 지금 러닝은 유튜브와 인스타 릴스, 틱톡 쇼츠의 인기 키워드입니다. 한강 브이로그, 러닝화 리뷰, 30일 러닝 챌린지까지 Z세대에겐 러닝이 더 이상 건강관리가 아니라 라이프 로그의 핵심 콘텐츠예요. 이 흐름의 중심에는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어요. 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러닝 앱은 스트라바와 나이키 런클럽입니다. 스트라바는 GPS 기반 경로 공유 앱이고요. NRC는 목표 설정과 배지 시스템으로 게이미피케이션된 운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좀비런처럼 러닝의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앱은 운동을 몰입형 컨텐츠로 만들어서 게임 세대인 Z세대의 감각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제네바 같은 로컬 커뮤니티 앱은 오늘 한강 러닝 함께 할 사람, 러닝 후 커피할 분 같은 이벤트 기반 커넥션을 가능하게 해요. 러닝이 데이팅 앱보다 더 관계 중심적인 공간이 된 거예요. 실제로 런던에서는 데이팅 앱 썰스데이가 주최한 러닝 모임이 Z세대 사이에서 소셜 연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NRC, 성수 비트러너스, 부산 굿 러너 클럽 같은 크루들은 브랜드 앰버서더를 넘어서 하나의 콘텐츠 생산 주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말 새벽 감성 러닝, 힙스터 패션 러닝 챌린지, 러닝 후 루틴 공유 모임까지 러닝 크루는 이제 공공미디어처럼 기능을 합니다. 브랜드는 이들을 콘텐츠 파트너로 바라보고 Z세대는 이 안에서 자신을 브랜딩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엔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Z세대 러너들은 러닝은 나 혼자 우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말해요. 그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뛰는 감정의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달리며 생각하고 달리며 잊고 달리며 다시 연결돼요. 러닝은 몸보다 감정을 위한 루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러닝이 다시 뜨거운 이유입니다. 러닝이 이렇게 감정의 루틴이자 자기 표현의 플랫폼으로 확장되자 브랜드들도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러닝 시장에서 벌어지는 브랜드 전략은 단순한 제품 마케팅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설계하는 철학적인 제안이에요. 먼저 아식스는 기술 기반의 러닝화로 시작했지만 2020년대 후반부터는 디자인 해석의 확장에 집중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키코 코스타디노브 협업 라인, 단순한 콜라보를 넘어서 디자이너의 세계관을 브랜드에 녹여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러닝화도 미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 순간이었죠. 뉴발란스는 조금 다릅니다. 에임 레온도르, 자메우 마슨, 스트리트와 인디 감성을 품은 협업으로 Z세대의 감성 코드를 정확하게 안착했죠. 러닝화가 예뻐도 되나? 라는 질문 대신 예쁘면 왜 안 돼?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브랜드입니다. 호카는 정반대에 접근을 했어요. 지지력과 쿠셔닝이라는 기능성에 집중하면서도 최근엔 소비자의 힐링 욕구에 정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카는 브랜드 언어를 기술이 아닌 회복과 자기 돌봄으로 바꾸고 있죠. 이건 단순히 발을 위한 신발이 아니라 몸 전체, 감정 전체를 받쳐주는 기초 구조물로 소비됩니다. 살로몬은 트레일 기반의 퍼포먼스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고프코어와 테크웨어 열풍을 타고 도시 탐험가 컨셉트로 완전히 리포지셔닝 했죠. 그 결과 지금 살로몬은 운동화보다 런던과 서울의 패션 피플이 먼저 찾는 러닝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스위스 태생의 이 브랜드는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미니멀하지만 브랜드 철학은 가장 고밀도입니다. 기술, 기능, 디자인, 지속 가능성 모든 것을 스위스 시계처럼 정제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변화는 브랜드 간 경쟁을 성능 경쟁에서 세계관 경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품만 잘 만든다고 안 팔리죠. 이 브랜드는 나와 어울린다는 감정의 설득이 중요해진 시대, 그리고 러닝은 이 모든 감정의 설득을 담기에 딱 맞는 매개체입니다. 왜냐고요? 러닝은 매일 반복되는 활동이면서 매번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브랜드는 그 감정을 붙잡고 신발이라는 작은 오브젝트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러닝화는 단순히 신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하루와 감정을 함께 걷는 의미 소비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건 상품이 아니라 루틴의 파트너로 진화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물건에 더시게 애정을 주고 더 자주 의미를 부여하죠. 2025년 러닝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까? 그건 단순히 건강 때문도 단순히 유행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자기를 회복하고 싶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리셋할 루틴이 필요하고 감정을 흘려보낼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고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어떤 감각이 필요하죠. 러닝은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들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흐름 안에서 자기 브랜드의 철학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의 러닝은 단순한 스포츠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소비의 감정화이고 생활의 콘텐츠화이며 브랜드의 철학화입니다. 우리가 신는 러닝화는 이제 단순히 쿠셔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가진 하루를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질문의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흐름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감정 기반 루틴입니다. 이제 러닝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체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 아니에요. 러닝은 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머릿속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정서적 루틴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의 플랫폼입니다. 러닝은 나를 설명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떤 앱으로 기록을 남기는지, 어떤 크루와 함께 뛰는지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 중심 생태계입니다. Z세대는 혼자 달리지 않아요. 스트라바, NRC 같은 앱을 통해서 함께 기록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연결돼요. 크루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소비와 취향이 흘러갑니다. 네 번째는 미학적 소비. 러닝화는 이제 디자인이 기능 못지않게 중요해졌어요. 쿠셔닝만 좋은 게 아니라 예뻐야 하고 브랜드 스토리까지 나와 잘 맞아야 해요. 러닝화는 기능이자 패션이고 패션이자 세계관입니다. 마지막 5번째, 브랜드의 세계관 경쟁입니다. 지금의 브랜드는 제품만 팔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아식스, 뉴발란스, 온러닝, 살로몬. 이 브랜드들이 러닝을 매개로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느냐, 그게 바로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포인트입니다.